간략하게 연간 공급 계획하고 공급 제도의 주요 개선 사항에 대해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연간 공급 계획입니다. 저희 공동주택용지 올해 총 공급 물량은 55필지입니다. 면적은 약 195만 6천 제곱미터가 되고요. 그 공공지원 민간임대가 있습니다. 그게 이제 12필지 정도 공급이 될 예정인데, 그거는 차후에 좀 공개를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이를 제외 나머지 물량은 43필지, 148만 1천 제곱미터가 되겠습니다. 지역별로 좀 보시면 43개 필지 중에서 수도권에서 30필지, 그다음에 지방에서 13필지를 공급할 예정입니다. 면적 비중으로 보시면 수도권이 한 3분의 2 정도 차지하고 있습니다. 지역본부별로 보시면 제일 많은 데가 저희 경기 북부 지역본부 12필지, 경기 남부 10필지, 인천 8필지, 부산 울산에서 4필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다음 사업 지구별로 보시면 전국에서는 총 27개 지구에서 공급될 예정이고요. 이 중에서 이제 3필지가 이상이 공급되는 데는 영종, 화성 동탄2, 남양주 왕숙, 그다음에 울산 영지가 있습니다. 3기 신도시 중에서 올해 첫 공급되는 지구는 남양주 왕숙2, 그다음에 하남 교산 이렇게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공급 유형별입니다. 정부 정책에 따라서 지금 저희가 추첨 공급 용지는 비율이 계속 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긴 합니다만은 그래도 추첨 공급되는 용지가 22필지, 입찰은 5필지, 그다음에 현재 수의계약이 가능하거나 수의계약으로 공급 예정인 필지가 6필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공모 방식으로 공급되는 물량은 임대주택 건설형 9필지, 그다음에 주택개발 공모 리츠 1필지입니다. 공급 유형별로 보시면요, 추첨, 입찰, 그다음에 수의계약으로 진행한 물량이 33필지, 그다음에 이것들은 수도권에서 20필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추첨 지구는 6개로 인천 계양, 영종, 평택 소사벌, 남양주 왕숙, 구리 갈매 역세권, 화성 동탄2이고, 이 중에서 인천 계양은 이따가 설명드릴 141필지가 적용이 됩니다. 그다음에 입찰 지구는 남양주 양정 역세권, 남양주 진접2, 하남 교산이고, 지금 수의계약은 김포 한강 등 3개 지구에서 진행 중입니다. 지방권은 9개 지구에서 13필지가 공급될 예정입니다. 추첨은 부산 명지 등 6개 지구에서 공급될 예정이고, 입찰은 7곡 북상지구, 그다음에 수의계약은 성문 국가산단 등 3개 지구에서 공급될 예정입니다. 그다음 공모 지구입니다. 대상 지구는 7개 지구 9개 필지이며, 그중 3기 신도시에서는 3개 지구 4필지가 공모로 진행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주택개발 공모 리츠입니다. 대상 필지는 구리 갈매 역세권 1필지이고요. 이상으로 올해 공급하는 공동주택 용지 공급 계획을 간략히 말씀드렸습니다. 그 다음으로는 공동주택 용지 공급 제도 주요 개선 사항을, 이거는 아마 많이 아시겠지만 혹시 모르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것도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작년 8월에 주택시장 안정 때문에 정부에서 민간 사전 청약 확대 방안을 발표한 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신규로 공급하는 택지는 사전 청약 조건을 의무화했었고, 발표 전에 이미 택지를 매입해서 보유하고 있던 업체가 사전 청약을 또는 본 청약을 작년 3월까지 시행을 했을 경우에는 신규로 택지를 공급할 때 저희가 인센티브를 부여하고, 그 다음에 벌떼 입찰 방지를 위해서 추천 공급 공동주택 용지는 저희가 이제 적격성 평가 지표라는 것을 도입을 했었습니다. 그 뒤에 또 벌떼 입찰 문제를 근절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 작년 9월에는 공공택지 벌떼 입찰 근절 방안을 국토부에서 발표했었고, 저희가 또 10월에 세부 시행 방안도 발표했었습니다. 그 내용이 이제 141필지 제도, 그다음에 당첨 업체는 업무를 직접을 수행해야 한다는 것, 그다음에 대리인 범위를 소속 직원으로 한정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작년 10월에는 또 사전 청약, 그다음에 본 청약 인센티브를 현장 점검과 저희 이제 수사가 진행 중인데요. 종료 시까지 중단한다는 내용이 들어 있었습니다. 그거는 다음 페이지에서 조금 더 자세히 설명드리고요. 그다음에 작년에는 또 부동산 시장이 굉장히 급냉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조치를 정부에서 내놨었는데 아까 그 말씀드렸던 사전 청약을 일단 의무 조건을 전면 폐지를 했었고 사전 청약 조건부로 공급됐던 택지는 발표일까지 사전 청약을 실시하는 업체는 기한을 2년까지로 연장한 바가 있습니다. 이게 1418필지 제도에서 좀 말씀을 드리면 이건 이제 계열사를 동원하는 청약을 좀 제한하기 위해서 모기업과 그 계열사는 한 필지에 한 공고 기준입니다. 한 필지 한 개사만 참여 가능하도록 청약을 제한하는 제도고 지금 모든 택지는 아닙니다. 이게 이제 투기 과열지구 또는 조정 대상 지역 또는 과밀 억제 권역 내에서 300세대 이상 추첨 공급 공동주택 용지 한해서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적용됩니다. 올해 적용되는 택지는 사실은 인천 계양 두 필지가 지금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이 계열사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은 공정거래법상 공시 대상인 대규모 기업 집단 같은 경우에는 그 공정거래법의 기준과 저희 기업에 적용되는 그 회계 기준이 있습니다. 그 회계 기준 모두를 적용해서 계열관계를 판단하고 그게 아닌 기업은 이제 회계 기준에 따라서 계열관계를 판단합니다. 그래서 세부적으로는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 집단은 해당 기업 집단에 속한 기업은 전부 일단 계열관계로 보고요. 회계 기준을 갖고 따지자면 이제 당첨업체와 당첨업체 최대 출자자의 최상위 지역 지배 기업의 특수관계인까지 계열관계로 판단합니다. 이게 좀 복잡해서 저희가 이제 이건 뭐 특수관계자 명단, 주주 명부, 지분 구조도 그다음에 감사 보고서 등 전부 다를 보고 판단을 하고 사실 저희도 이거는 외부의 전문 회계법인에 맡겨서 검증을 좀 실시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택지 당첨 업체의 직접 업무 수행입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페이퍼 컴퍼니라고 저희가 부르는 계열사와 모기업에서 주로 일어난다고 보는 상황이기 때문에 만들어진 것인데요. 일단 택지 당첨 업체는 별도 용역 계약 등 없이 관련 업무를 직접 수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계약 해제하고 3년간 택지 공급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적용 택지는 추첨 공급 공동주택 용지고 택지 계약 시부터 주택 분양 업무까지 타 직원이 수행할 경우에는 직접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이 확인 절차는 국토부나 공사가 계약 내용에 좀 반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 확인 절차로는 공사나 국토부가 불시 점검을 해서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서 이제 검증을 하고요. 이 대리인은 사실은 이제 이것도 아까 보면 주로 이제 계열사 관련해서 주로 모기업의 직원들이 저희 회사 분양 업무든 어떤 업무든지 전부 대리인으로 주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데 그 부분을 좀 차단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는 소속 직원이 해라. 기준은 2년 재직한 직원이 없으면 1년 아니면 현 소속 직원 이렇게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최근에 이제 적격성 평가 지표가 완화됐습니다. 이것은 이번 달에 3월 2일부터 적용이 되는데요. 저희가 그 출첨 공급 공동주택 용지는 저희가 이제 에너지 친환경 등을 공적 인증을 점수화한 적격성 평가 지표를 작년 4월부터 이제 추가해서 운영하고 있었는데요. 작년 또 연말부터는 또 CPF 대출 여건이 악화되고 부동산 경기가 하락돼서 사실은 청약 참여가 좀 저조해지고 업계에서는 사전 청약 인센티브가 중단이 지금 현재 돼 있어서 지표 획득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주요 내용으로는 먼저 획득 가능한 지표 확대를 위해서 오른쪽 표의 아래 보시면 그 건설업자 간 상호 협력 평가 지표라는 걸 사실 추가했고 또 추가 부담 없는 참여 확대를 위해서 기준 점수를 기존 5점에서 4점으로 낮췄습니다. 다만
그 신규 지표 획득 소요 기간 등을 고려해서 올해는 한시적으로 3점으로 낮췄습니다. 이러면 참여할 수 있는 업체는 대폭 늘어나게 됩니다. 마지막으로 에너지와 친환경 지표의 예비 인증 기간을 기존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했습니다. 저희가 아까 저희 처장님이 말씀하신 부분 중에서 올해 건설업계 간담회를 개최를 했었습니다. 그래서 간담회에서 요청한 사항 중에서는 저희가 공급 공고 기간을 좀 늘려달라라는 이 요청이 있어서 현재 30일 이상으로 바로 운용을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이제 국토부에는 공동주택 용지 전매 제한을 좀 완화해 달라는 요청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아직까지는 국토부는 조금 더 시장 상황을 지켜봐야 된다는 입장인데 제가 지속적으로 좀 건의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국회의원 김민기 의원이 이제 주택법 개정안을 지금 발의한 내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건 내용이 뭐냐면 저희 같은 공공택지 공급자가 지자체에 당첨자의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증 같은 등록 기준 검사를 요청을 하면 해당 지자체가 저희한테 30일 이내에 검사 결과를 통보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내용이고, 그 다음에 그 주택건설 사업자 등록증 대여가 많이 일어나지는 않는데요. 이걸 불법으로 대여할 경우에 처벌 범위가 기존에는 대여자만 처벌을 했었는데 지금 앞으로는 차용자, 알선자, 공모자까지 이제 모두 확대하는 그런 내용이 되겠습니다. 주택법이 개정되면 변경 사항은 다시 안내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대략적인 올해 공급 내용과 제도 변경 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부천 대장지구, 부천 원중지구, 인천 계양지구, 인천 영종지구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3기 신도시의 대장 부천 대장지구부터 만나보시겠습니다. 부천 대장지구는 좌우로 자족시설용지와 R&D 시설용지가 계획되어 있는데 SK그룹이 계열사의 대규모 연구시설 조성을 추진하고 있으며 작년 1월 부천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한 바 있습니다. 현재 분양 현황은 신원희망타운 A5, A6블럭 및 공공분양 A7, A8블럭이 21년 12월 사전 청약을 시행하였으며 작년 말 부동산 PF 신용역세 상황에서도 임대주택 건설형 민간분양 공모필지인 B2블럭은 제곱미터당 555만 원, 약 3,100억의 계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참고로 사업지구에 계획된 민간분양 필지가 B1에서 B5 총 5개밖에 계획되어 있지 않으며 그중 B3블럭은 민간임대 필지이고 4만 5천 평 규모의 부천권 최고의 중앙공원을 품고 있는 B5블럭은 특화 설계 공모 예정 등으로 2024년 이후에나 공급될 계획이어서 올해 상반기 공모 예정인 B1 필지의 희소 가치는 더욱 눈에 띄는 것 같습니다. B1 블럭의 세부 현황을 보면 면적 47,196제곱미터, 60이하 448호, 6085 448호, 총 896호에 용적률 185%로 4월 공모를 진행할 예정입니다. 부천 원종지구는 봉오대로를 경계로 바로 부천 대장지구와 인접한 생활권으로서 계양지구와 대장지구로 이어지는 매머드급 주거배틀라인과 부천 IC 인접 및 2023년 개통 예정인 대곡 소사간 원종역, 그리고 향후 대장 홍대선을 통한 더블 역세권으로 서울 접근성이 탁월합니다. 비원블럭은 면적 1,557제곱미터에 용적률 200%로 60이하 282호를 건설할 수 있습니다. 공급 가격은 제곱미터당 588만 5천 원, 621억 원이며 3년 유의자 분할 납부에 토지 사용 가능 시기는 2023년 12월입니다. 작년 11월 추천 공고 이후 현재 선착순 수의 계약 진행 중으로 경쟁이 필요 없는 선착순 공동주택용지에 관심이 있는 고객님들께서는 인천 작전역 1번 출구 계양부천사업본부 보상 판매부로 방문하시면 지금 바로 계약이 가능하십니다.
그러면 다음으로 3기 신도시 중 하나인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 지구를 만나보시겠습니다. 3기 신도시 최초 작년 11월 조선공사에 착공한 인천 계양 테크노밸리는 사업 면적 333만 제곱미터 100만 평, 건설호수 약 17,000호를 계획하고 있습니다. 현재 분양 현황은 2021년 12월 A5, A8 공동주택 용지를 2022년 5월 AC3, AC4 주상복합 용지를 공급하였습니다. 자체건설 시행 필지로는 21년도에 공공분양 A2, 신혼희망타운 A3, A9 블럭, 22년도에는 신혼희망타운 A17 블럭을 사전청약 시행하였습니다. 올해 공급 예정 공동주택 용지는 A7 한개 필지입니다. 홍보책자에 당초 예정되었던 A4 블럭은 사업 승인 과정에서 공급 계획이 변경될 예정임을 알려드리며 이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A7 블럭은 면적 44,903제곱미터, 6085, 8호초가 662호, 용적률 185%에 5월 중 공급을 예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으로 인천 경제자유구역 영종 하늘도시를 만나보시겠습니다. A50 블럭은 6085, 299호, 용적률 182%에 4월 공급, A53 블럭은 6085, 187호에 용적률 100%에 6월 공급, A54 블럭은 분양연립주택 용지로 8호초가 265호, 용적률 80%로 4월 공급, A64 블럭은 6085, 187호, 용적률 100%에 6월 공급 예정입니다. 하남교산지구는 사업 면적이 208만 평, 계획 세대수가 3만 3천 세대로서 위례, 하남 가밀, 하남 미사를 잇는 신도시 벨트의 중심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하남교산지구에서 올해 최초로 공급되는 주상복합 6블럭은 면적이 14,000제곱미터, 계획 세대수는 348세대, 용적률은 350%, 주거 비주거 비율은 8대2입니다. 다음은 군포 대하미 지구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군포 대하미 지구는 사업 면적이 18만 8천 평이고 화성이나 평택에서 광명, 안양, 과천으로 가는 길목에 위치해 있습니다. 군포 대하미 지구는 영동 고속도로와 수원 광명간 고속도로 그리고 47번 국도를 통한 그 교통 접근성이 우수하고 지하철 4호선 대하미역과 접하고 있어 수도권 주요 도시로의 접근이 용이합니다. 또한 수리산 도립공원으로 이어지는 자연환경과 반월호수, 왕송호수, 갈치저수지에 둘러싸인 수변도시 그리고 초막골, 생태공원 등 자연 속 휴식 공간으로 군포 대하미 지구는 살기 좋은 친환경 생태도시입니다. 군포 대하미 지구의 초역세권 블럭인 주상복합 M1 블럭은 면적이 16,000제곱미터, 계획 세대수는 338세대, 용적률은 270%, 주거 비주거의 비율은 8대2입니다. 현재 선착순 수의 계약 가능합니다. 다음은 화성동탄 2지구입니다. 화성동탄 2지구는 사업 면적이
727만 평으로 이 분당 신도시의 규모의 한 1.8배에 해당되고요. 계획인구는 약 29만 명으로 동탄 1지구의 계획인구까지 포함하면 총 계획인구 41만의 대규모 신도시입니다. 또한 SRT를 통해 수서까지 10분 그리고 전국 2시간대의 교통망을 확보하였습니다. 그리고 수도권 광역 급행철도인 GTX-A, 동탄 인덕원 전철도 예정되어 있어 철도 교통 접근성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리고 경부고속도로, 용인 서울간 고속도로, 수도권 제2 순환고속도로, 그리고 국지도 23호선 등 광역 접근성도 매우 뛰어납니다. 그리고 동탄 2지구는 동탄역 쪽에 백화점, 그리고 대형마트 등 그 편익 시설이 풍부하고 문화복지 등의 생활 인프라가 구축되어 있고, 여기 동탄 일반산업단지, 화성 일반산업단지, 동탄 테크노밸리 등을 통해 직장과 주거가 가까운 직주 근접의 환경이 실현된 도시입니다. 올해 4월에 공급 예정인 공동주택지 세 필지가 위치한 곳은 동탄 2지구의 그 특화구역 중 하나인 신주고 문화타운입니다. 신주고 문화타운은 특화구역 그 자체로 100만 평 규모의 신도시 규모의 특화구역으로 에너지 자립마을 등의 다양하고 미래지향적인 주거문화, 신리천 등 자연환경과 어우러진 전원 주거단지 조성 등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립주택 용지 세 필지의 면적은 각각 23,000, 34,000, 57,000 제곱미터이고, 계획 세대 수는 각각 161세대, 234세대, 472세대입니다. 용적률은 모두 90%로 동일합니다. 먼저 남양주 왕숙 그리고 진접 2지구부터 위치도부터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와 진접 2지구는 서울 노원구 경계로부터 약 3.5km 정도 동쪽으로 떨어져 있습니다. 또 사업지구 옆으로는 세종 포천간 고속도로가 이제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보시는 것처럼 남양주 왕숙지구가 남쪽에 위치해 있고, 또 남양주 진접 2지구는 북측에 위치해 있어 서로 이렇게 연접되어 있습니다. 그럼 우선 남양주 왕숙지구부터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남양주 왕숙지구 주변에는 서쪽으로는 남양주 별내, 그리고 남쪽으로는 다산 신도시 등 기개발된 사업지구들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한 경춘선과 함께 향후 신설 예정인 GTX-B 노선이 사업지구를 횡으로 지나고, 또 9호선도 사업지구를 종방향으로 지나게 될 예정입니다. 그 밖에도 별내선과 진접선, 그리고 경의중앙선이 사업지구 주변에 위치해 있어서 향후 교통 여건이 우수합니다. 네, 남양주 왕숙지구 총 개발 면적은 284만 평이고요. 네, 시간 관계상 나머지는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남양주 왕숙지구에서 공급하는 3개의 공동주택 용지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니까 우선 4월부터 저희 사업지구 이 사업지구 북쪽에 위치한 S1 블록을 공모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이고요. 이어서 9월에는 사업지구 중앙부에 위치한 C2와 C3 블록을 추천 방식으로 공급할 예정입니다. 일단 간단하게 블록별 입지 여건을 살펴보면 S1 블록은 이제 사업지구 북쪽에 위치해 있는데요. 이 사업지구 북쪽에 이제 연접되어 있는 진접 2지구 내에 풍양역이 신설될 예정입니다. 이 풍양역과 S1 블록은 도보 10분 거리 이내이기 때문에 교통이 유리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C2와 C3 블록은
사업지구 내 남쪽에 신설 예정인 GTX역 신설역이 예정되어 있는데요. 그러니까 이 역으로부터 도보 15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도 역시 이점이 될 수 있습니다. 또 정확한 위치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9호선 역사가 사업지구 내에 또 신설될 예정입니다.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블록별로 세부 그 내용은 시간 관계상 생략을 하고요. 그 지금 나눠드린 팜플렛을 참조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으로 남양주 진접 2지구를 설명드리겠습니다. 진접 2지구는 인근에 세종 포천 간 고속도로가 있고 지구 내에 신설 예정인 4호선 풍양역을 통해서 서울, 강동, 하남, 남양주를 연결하는 9호선 환승이 가능하게 됩니다. 또 이와 더불어서 바로 인근에 위치한 진접 1지구와 또 3기 신도시 왕숙지구의 풍부한 생활 인프라 공유도 가능해서 우수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진접 2지구는 총 개발 면적이 39만 평 정도 됩니다. 그리고 진접 2지구에서 공급되는 공동주택 용지 M1 블록은 6월에 입찰 방식으로 공급 공고 예정입니다. 보시는 것처럼 사업지구 남쪽에 신설 예정인 풍양역과 아주 가까운 초역세권이고요. 그 남쪽의 왕숙지구와도 가까워서 생활 인프라가 풍부한 입지 여건을 갖추고 있습니다. M1 블록은 주상복합 60에서 8호 유형이고 호수는 357호, 용적률은 400%인데 주거 부분 용적률은 320%입니다. 다음으로 남양주 왕숙 2지구와 양정 역세권 지구 위치도를 보시겠습니다. 남양주 왕숙 2지구와 양정 역세권 지구는 앞서 소개해드린 왕숙 지구 남쪽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또 기존 다산 신도시 동쪽에 위치해 있기도 합니다. 왕숙 2지구와 양정 역세권 지구는 수서 호평간 고속화도로를 가운데 두고 또 북서쪽에는 왕숙 2지구, 또 남동 쪽에는 양정 역세권 지구가 위치해 있습니다. 다음으로 왕숙 2지구입니다. 왕숙 2지구는 향후 개통 예정인 9호선이 관통하고 또 경의 중앙선역이 신설될 예정이기 때문에 서울 강남과 강북으로 연결되는 광역교통 여건이 우수한 지구입니다. 이런 왕숙 2지구 개발 면적은 총 72만 5천 평이고요. 계획된 호수는 13,878호입니다. 왕숙 2지구에서 공급되는 블록은 2개 블록인데요. 우선 B6블록이 4월에 또 B4블록은 8월에 공모 방식으로 공급할 계획입니다. 2개의 블록 모두 인근의 초등학교가 가깝게 위치해 있고 또 특히 B6블록은 인근의 유치원부터 초등, 중등, 고등학교까지 인접한 학세권입니다. 또 신설 예정인 경의 중앙선역과도 2개의 블록 모두 도보 10분에서 15분 거리로 비교적 가까운 편입니다. 다음으로 남양주 양정 역세권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양정 역세권 지구의 서쪽 방향에는 경의 중앙선역인 양정역이 위치해 있습니다. 양정역과 거리는 좀 있지만 향후 개통 예정인 별내선 환승을 통해서 추후 이제 강남 접근성도 좋아질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또 수서 호평간 고속도로의 2폐 IC, 또 서울 춘천 간 고속도로의 덕소 3폐 IC가 인근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강변북로와 또 올림픽대로 접근이 매우 용이합니다. 이 사업지구의 전체 면적은 62만 5천 평 규모입니다. 계획된 세대수는 12,512호입니다. 그럼 양정 역세권 지구에서 공급하는 2개 블록을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S3 블록을 5월 달에 또 B3 블록은 10월에 각각 입찰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2개의 블록 모두 양정역에서 도보 5분 또는 10분 거리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생활 여건이 아주 우수합니다. 다음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 위치부터 확인을 하시겠습니다.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는 서울 노원구와 중랑구 동쪽에 보시면 골프 T 모양으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별내지구, 또 동쪽으로는 구리갈매지구와 바로 연접되어 있습니다.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지구 중심부에
경춘선인 갈매역이 위치하고 있고요. 북쪽 끝에는 별내역이 있습니다. 특히 별내역에는 지하철 8호선과 또 GTX B 노선이 연결 개통될 예정이기 때문에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 교통 여건이 매우 우수합니다. 여기에 서울 외곽순환도로와 또 구리 포천 간 고속도로 접근성 또한 우수해서 지역 간 이동이 아주 편리합니다. 이런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의 개발 면적은 약 24만 평이고요. 세대수는 6,395호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구리갈매 역세권 지구에서 공급하는 B1 블록은 6월에 추천 방식으로 공고할 예정입니다. B1 블록은 갈매역과 별내역 이렇게 두 개의 지하철역이 도보 5분 거리에 있는데요. 더블 역세권입니다. 바로 또 북측에 연접해 있는 별내지구 인프라를 공용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또 주변에는 초등학교, 또 중학교도 위치해 있기 때문에 생활 여건이 매우 우수합니다. 그 사업지구별로 이제 담당 부서가 이렇게 나와 있는데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이쪽 전화로 문의를 주시면 친절하게 상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랜 시간 청취해 주셔서 감사합니다.